한 번 이상 이제 보고 있는 N차 관람러기도 하니까 이야기가 때를 맞아 한 거예요.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이 CJ ENM 30주년 비저너리 팬스 초이스 핑키부츠 팬미팅 스테디셀러가 시대와 함께 성장하는 법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현지화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대본이에요. 외국 사람들이 뻥뻥 터지는 우리의 그 코미디를 한국 감성으로 갖고 오는 작업들은 한 번에 쉽게 되진 않아요. 그런 거에 공을 조금 많이 들였었고 정말로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아마 첫 시즌 때는 조금 더 어색하게 들리거나 이 이야기가 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저희도 한번 시행착오를 하면서 좀 더 한국 감성에 맞는 비슷한 것들에서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하면서 웃음을 지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본화 작업이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또 하나는 이게 가족 이야기예요. 그리고 늘 그 원작자 제리 미첼 연출님이 늘 얘기하듯이 킹키부츠는 사실 롤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프라이스 앤선 공장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와 해결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제리 미첼 연출은 항상 그 직원들을 가족이라고 칭했어요. 저는 거기서 찰리랑 롤라가 싸우는 장면과 공장 직원분들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그걸 되게 많이 조금 우리나라 정서로 가져오려고 배우들이랑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씬이기도 해요. 그 씬은. 약간 첨언을 하면 세련됨과 그 심파 경계 안에서 그걸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킹키부츠는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라마가 또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뭐 외국도 가족애가 이제 있겠지만 이게 뭔가 우리는 좀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 엄마, 아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끈끈한 뭐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 연출자 우리 제리 미첼은 조금 더 담백하고 조금 더 드라이하게 찰리가 표현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를 들면 I'm not my father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난 아버지가 아니에요 라고 해야 좀 이렇게 뭐가 좀 뭔가 좀 하는 배우도 뭐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고 보는 관객도 아이고 그래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런 멍청한 새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하는 어떤 그런 기간들이 조금은 필요했었고 배우들 입장에서도 좀 더 투머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힙합도 어떻게 보면 정말 비주류 컨텐츠였던 거고 처음 시작했을 때 실제로 래퍼들도 되게 그 자기 자아도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표현력도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자기 이야기를 자기 삶을 가사로 계속 표현하고 자기의 어떤 그 태도까 인생의 태도까지를 음악으로 표현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이제 킹키부츠에서도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 래퍼들이 캐릭터가 그래서 훨씬 더 생동감이 있는 거고 뭔가 살아 숨쉬는 화로처럼 어쨌든 그 놀 수 있는 판을 만들고 주류 비주류라는 거랑 상관없이 좀 최대한 그 살아 숨쉬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이 장르가 굉장히 비주류였지만 그 이야기의 힘이라던가 캐릭터의 힘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이 프로그램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어쨌든 오디션을 보고 굉장히 뭐 좋은 결과가 돼서 찰리를 얻었을 때 뮤지컬계 안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 김호영이 왜 찰리 역할을 맡지? 롤라 아니고 그 롤라의 과거의 행적에 있어서 복싱 아마추어 챔피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체격이 좀 있었어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울 이런 어떤 바이브가 노래에 묻어나야 하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그쪽은 아닌 거예요. 이 킹키부츠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짧게 얘기한다면 사실
찰리의 성장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찰리라는 인물이 시작부터 끝까지 뭔가 성장해가는 변화하는 모습을 배우로서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한다. 남들이 할 수 없겠다라고 느끼는 이 찰리라는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없애라 라는 것에 있어서 내가 직접 그 아이콘이 돼야 되겠다. 이런 뮤지컬이 있을까, 이런 작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드라마가 긴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있어 저는 조금 관객들을 좀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고, 그래야 그 노래를 가서 뭔가 폭발력이 보여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죠. 그 장면이 이제 많은 이제 관객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다 보니까 애칭이 붙었어요. 그분처럼 절대 못해 난 어떻게 하나 난 아니야 그래 난 아니야 이렇게 관객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상황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찰리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안쓰럽다, 안타깝다, 그래도 저 말은 하지 말지, 아이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동정심 아닌 동정심을 좀 유발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뭔가 찰리로서 조금 더 관객분들이 찰리의 마음을 같이 따라가도록 만들자 라고 해서 저는 그 이막의 그 드라마 씬에서 소울 오브 맨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까지의 그 과정을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제일 많이 연습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쨌든 그 지원을 받는 오디션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마다 어떤 그 참가하는 분들의 경향이 있다거나 음악의 트렌드가 가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참가하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그분들의 그 음악적 트렌드라던가 어떤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그 시기에 그 시즌의 이야기를 잘 적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저한테는 고심거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힙합 씬이 굉장히 판이 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시즌이 거듭될수록 어떻게 조합하고 그 해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또 어떤 그 흥행 파워 내지는 음원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밸런싱을 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그 시대가 원하는 프로듀서를 섭외해내는 것과 그 사람들과 어떤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그분들이 그 원하는 음악적 세계를 구현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어떤 그 시청자나 대중들이 원하는 이야기거리를 던질 수 있는가를 계속 그 이 시리즈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흘러가야 한다는 게 가장 어렵기도 하고 또 그래서 재밌는 포인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지화하는 대본 작업을 꾸준히 계속 10년 동안 해왔고요. 매 시즌마다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고 배우 캐스팅이 중요한 이유는 N차 관람객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는 더블 캐스팅이 그렇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즌제로 가거든요. 이 친구가 6개월 하면 그 다음 친구가 6개월을 하고 근데 우리는 동시에 많은 배우들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관객들은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 이야기를 이 배우는 어떻게 할까? 저 배우는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캐스팅 부분이나 뭐 대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방금 이제 하시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 어쨌든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어떤 대사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제 배우 캐스팅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뭔가 그 시대가 원하는 어떤 스타상이건 그리고 또 배우들끼리 케미도 있을 것이고 그 배우들의 어떤 새로운 맛을 계속해서 이 라이브한 무대 위에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걸 계속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많이 일단 귀감이 좀 됐고 사실 쇼미더머니는 어떻게 보면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바이벌이지만 그 매번 어떤 그 프로듀서가 섭외됐고 어떤 참가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야기의 구조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켜온 것들이 있으니까 이 지켜온 것들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거를 쌓고 새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게 하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덕목이랄 게 있다면 사실상 좀 유연함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런 뭐 대사라든지 시대에 맞춘 변화들을 추구하시는 것처럼
이 이야기가 결국은 제일 재밌게 나오고 사람들한테 멋있게 전달되고 가닿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과감한 구성 변경이라든지 장치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최대한 유연하게 좀 끊임없이 대처하면서 마지막 회까지를 계속 긴장을 놓지 않고 달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 도중에는 관객분들의 이제 얼굴을 잘 못 보지만 커튼콜 때는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뮤지컬 이제 매니아 분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이죠. 근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왠지 우리 공연을 처음 보러 오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연령층에 있어서도 다소 엄청 높아진 거예요. 농담 삼아 그냥 과감히 저희끼리 킹키부츠가 이제 국민 뮤지컬이 됐다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세대 자체를 굉장히 좀 넘나드는 아우르는 그리고 예전에는 예를 들면 관객분들도 레드 포인트를 항상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얼마 전에 공연장에는 아예 남성분이 롤라 분장을 하고 오셨어요 그냥. 그래서 본인이 인터미션에 저기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심서린 연출님이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즐기는 문화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때를 맞이한 거예요. 아까 말한 우리가 그냥 이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의 캐릭터도 바뀌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변질되지 않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이게 버물려지면서 사실은 많이 부단히도 노력을 했고 부단히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때에 맞아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그 시대성을 만난 것 같아서 이 이야기가 계속 앞으로도 이 시대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버텨야 되는 것 같아요.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모든 IP가 마찬가지죠.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거지. 버티고 이겨내려면 제가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그런 회사였다면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CJ ENM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렇게 과감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서 좀 이렇게 되지 않았었나. 버티는 그 무엇인가는 물론 당연히 재정적으로 밀어주고 받쳐주는 어떤 CJ의 그런 것도 이제 있을 거고 일단 이것은 될 것이다. 이거 괜찮은데? 하는 어떤 믿음 자체가 하나로 모여지면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같은 작품을 여러 번 볼 때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다른 게 있잖아요. 롱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내 모습을 뭔가 투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작품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번 12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글로벌 예선부터 예선을 지역 예선까지 여러 번 돌기도 하고 꽤 많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대 최대 인원이 지원을 해서 되게 그 다양한 캐릭터들이 좀 살아 숨쉬는 에너지를 선보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프로듀서 분들도 사실 다들 되게 음원 성적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지금 오랜만에 쇼미를 하다 보니까 파이팅 넘치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씬들도 많고 또 그 명곡들을 내기 위해서 엄청 곡들을 이미 많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기대가 되는 바여서 저희 쇼미더머니 12는 1월 15일 목요일 밤에 방영하니까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단히도 노력을 한 결과 지금에 와 있고 앞으로 10년 동안도 여러분들이 계속 찾을 수밖에 없는 공연을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이기도 하고 이거는 라이브 공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계속 변한다는 거. 사람들이 봐도 똑같은 공연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계속 가는 킹키부츠를 만들겠습니다.